다가오는 2026년, 세상이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다고들 합니다. 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압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고 또 번영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혹시 요즘 들어 부쩍 압박감을 느끼시나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꽉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만약, 내 얘긴데? 싶으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이 거대한 압력솥 안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 느낌, 단순한 기분 탓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유로모니터 조사를 보니까요, 전 세계 소비자 10명 중에 거의 6명이 매일같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58%. 이 숫자가 바로 우리 시대가 얼마나 거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6년을 압력솥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지정학, 기술, 사회, 이 거대한 힘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압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뜨거운 현실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 바로 위험의 세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압력솥을 이렇게나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압력의 정체는 바로 거래주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영원할 것 같던 동맹이나 무역 협정 같은 것들이 이제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카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측이 불가능한 게 일상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압력은 기술 민족주의예요. 각 나라가 우리만의 디지털 영토를 만들겠다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높이 쌓고 있는 거죠. 인터넷 세상이 마치 여러 조각으로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랄까요? 이러니 기업들은 이 나라 저 나라 넘나들면서 복잡한 규제라는 미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압력, 바로 회색지대 분쟁입니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이죠.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이런 교묘한 공격들이 이제는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기업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어요. 비즈니스의 현장이 새로운 전쟁터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돈,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죠. 2017년부터요, 이 보이지 않는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잃어버린 이익이 미려 3,2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압력솥의 대가가 정말 혹독하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기업의 적응과 단순화. 이렇게 엄청난 압력에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맞서고 있을까요? 근데 그 대응 방식이 좀 의외입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대응이 바로 단순화거든요. 이 복잡성의 압박이 너무너무 커지니까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줄여버리는 단순화 혁명을 선언한 거예요. 기업들한테 제발 좀 숨 쉴 틈을 주자, 이런 필사적인 노력인 셈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를 완화해준 건데요. 유럽연합이 복잡한 규정 적용을 뒤로 밀어주면서 보고서를 내야 했던 기업 수가 무려 80%나 줄어들었어요. 이건 뭐 압력솥에 김을 좀 빼주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한쪽에서 이렇게 김을 빼주는 동안 정반대편에서는 압력을 그냥 폭발적으로 높이는 힘이 또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 기술의 가속화입니다. 규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기술은 엑셀을 저 끝까지 밟아버리는 형국인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AI 코딩 도우미 GitHub 코파일럿의 사용량이 단 1년 만에 13,000% 넘게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AI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모든 걸 집어삼킬 기세로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참 모순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웰니스를 찾아서. 지금까지는 거시적인 이야기, 기업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압력솥 속에서 우리 개인들은 대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까 봤던 그 숫자 58%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이 엄청난 압박,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스트레스에 지친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안전지대, 그러니까 컴포트존을 찾게 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좀 벗어나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런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끌리는 거죠. 어떻게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정반대의 흐름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바로 최첨단 웰니스를 추구하는 건데요. 그냥 위안을 얻는 걸 넘어서 아예 과학과 기술의 힘을 빌려서 내 건강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 절반 가까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이라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사겠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이 엄청난 압박에 맞서는 또 다른 방식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당신의 적응적 미래. 그럼 도대체 이 압력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번영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지금부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답은 어떤 특정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적응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응력은 뭐 코딩을 잘한다,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처럼 기술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 고유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진짜 슈퍼파워가 될 거라는 거죠. 특히 지금 같은 AI 시대에는 이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적응력의 핵심이 될 텐데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1단계는 AI를 개인 비서처럼 써서 내 업무를 돕게 하는 증강 단계. 2단계는 아예 특정 업무를 AI한테 맡겨버리는 자동화 단계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동료처럼 활용해서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재설계 단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몇 단계에 와 있을까요?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만약 AI가 당신의 결승선이라면 당신은 이미 경주에서 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AI라는 이 도구 자체가 아니에요.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도구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영구적인 적응력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AI 혁명이 앞으로 다가올 훨씬 더 큰 격변을 위한 그저 작은 연습에 불과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만의 적응력을 키워 나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 그것이 바로 이 거대한 압력솥 시대를 헤쳐나갈 여러분만의 항해술이 될 겁니다.